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문제 3번은 다기간 이연 법인세, 즉 이연 법인세 회계가 되겠죠. 문제가 있죠.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문제 읽어보셨어요?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월 31일 결산 법인이 주식회사 대상의 2020년도 법인세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한 금액이 5만 원인 거죠. 5만 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5만 원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박스 안에 있죠. 박스 안에 보시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5만 원 있는 거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같은 경우에는 세무 조정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네, 입금 산입을 해주면 되겠죠. 입금 산입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보 처리해주면 되겠죠. 소득 처분은 유보 이렇게 해주게 돼요. 그 다음에 문제 한번 계속 읽어보시면 이 5만 원 중에서 이제 3만 원은 2021년도에 소멸되고, 그러니까 5만 원 중에서 3만 원은 2021년도에 소멸하게 되겠죠.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만 원은 2022년에 소멸된다. 또한 두 번째 나오죠. 이제 단기 매매 금융 자산은 2021년 중에 처분될 예정이다. 박스 안에 보시면 단기 매매 금융 자산 평가 이익 2만 원 나있죠. 이 2만 원이 2021년도에 소멸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송금 산입이 되겠죠. 송금 산입 내지는 입금 불산입이 되겠죠. 입금 불산입이 되니까 이 2만 원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문제 읽어보시면 주식회사 대상의 연도별 가세소득에 적용될 법인세율은 2020년 25%, 그 다음에 2021년도에 27%, 2022년도에 30%가 적용된다. 그래서 2022년 현재 이연 법인세 자산 부채는 없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하시면요. 처음에 이제 당기 순이익이 나오죠. 당기 순이익이 얼마가 되죠? 네, 200만 원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5만 원. 이 5만 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입금 산입해주게 되는 거죠. 입금 산입해주게 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단기 매매 금융 자산. 단기 매매 금융 자산은 2만 원 있었죠? 2만 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입금 불산입이 되겠죠. 입금 불산입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적대비 한도 초과액. 적대비 한도 초과액은 1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10만 원. 적대비 한도 초과액은 무조건 송금 불산입 해주게 되는 거죠. 무조건 송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은 플러스 해줘야 되겠죠. 플러스 해준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각 사업연도에 소득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계산해주게 되면 얼마 나오죠? 네, 213만 원 나오게 되죠. 이것이 가세 소득이 나오게 된 거죠. 213만 원이 가세 소득.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제 2020년에 25% 나오고 있죠. 세율 보니까 25%. 그래서 213만 원에서 세율 25% 해주게 되면은 미지급 법인세가 나오게 되겠죠. 미지급 법인세. 그래서 미지급 법인세는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53만 2,500원 나오게 되죠. (53만 2,500원) 이것이 미지급 법인세예요. 이것이 이제 1번이 되겠죠. 미지급 법인세.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 차이가 있겠죠. 일시적 차이 조정이 이제 두 번째 줄부터 나와 있죠. 일시적 차이 첫 번째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일시적 차이가 5만 원 나와 있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이 2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유보니까 플러스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차감해줘야 되겠죠. 반면에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가산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미래에는 가산이 된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의 일시적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2021년도에는 3만 원이 소멸된 거죠. 그러니까 5만 원 중에 3만 원이 2011년도에 소멸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만 원. 2만 원은 2022년도에 소멸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매매 자산의 평가이익. 평가이익 같은 경우에 2만 원 발생했죠. 2만 원은 나중에 이제 가산돼야 되겠죠. 이것이 소멸되게 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2021년도에는
차이가 10,000원이 됐죠. 10,000원 마이너스.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20,000원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미래 세율로 보는 거죠. 아까 미지급 법인세 구할 때는 단기 세율로 구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적 차이에 대해서는 미래 세율을 곱해 주는 거죠. 미래 세율 보니까 다섯 번째 줄 2021년도에 몇 퍼센트가 되죠? 네, 27%.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30%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게 되면 2021년도에는 얼마가 나오게 되죠? 10,000원 곱하기 27% 주게 되니까 2,700원.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20,000원 곱하기 미래세율 30% 주게 되니까 6,000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30,000원이 발생한 거죠. 30,000원의 일적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 30,000원이 2021년도에는 10,000원이 차감되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20,000원 차감됐죠. 이것은 차감할 일적 차이가 발생한 거죠. 차감할 일적 차이가 발생하면 이거는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겠죠. 이연법인세 자산.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값은 8,700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회계 처리해 줄게요. 회계 처리해 주게 되면 차변 쪽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기록해 주게 되는 거죠. 이연법인세 자산값은 8,700원. 그 다음 이제 대변값은 미지급 법인세가 있죠. 미지급 법인세. 미지급 법인세는 532,500원. 532,500원. 그 다음에 나머지 값은 법인세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 값은 523,800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3번은 이것을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 읽어보세요. 이제 문제 3번 정리하시고 문제 4번을 읽어보세요.
문제 4번 이제 회계 변경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회계 변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첫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 회계 정책의 변경은 어떤 것이 있었죠? 예를 들면 네, 재고 자산의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었죠. 예를 들면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 바꾼다든지 이런 것이 첫 번째 재고 자산의 측정 방법의 변경 이것이 첫 번째가 됐었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의 평가 모형의 측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 그래서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라는 경우가 회계 정책의 변경이 되는 거죠. 회계 정책의 변경의 예가 두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죠. 회계 추정의 변경에는 어떠한 것이 있죠? 네, 첫 번째는 이제 감가상각 변경이 있죠.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그다음에 아니면 잔존 가치가 변경된다든지 내용 연수가 변경되는 것 이라는 것이 회계 추정의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적용했었죠. 소급법을 적용하고 회계 정책에 누적 효과가 발생하겠죠. 회계 변경에 누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2월 이익 잉여금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추정의 변경.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신법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전신법은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 동안에 적용한다. 이것이 전신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것이 되는 거죠? 네, 회계 추정의 변경이 되는 거죠. 추정의 변경,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신법이 되겠죠. 전신법을 적용해 주면 돼요. 그러면 전신법은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 동안에 해주면 된다. 그래서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월 말 결산 법인이 주식회사 안영은 2013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1,000만 원에 취득하였으며 연수학계법에 의해서 감가상각하였다. 취득 당시 동기계장치의 내용 연수는 5년, 잔존 가치는 100만 원으로 추정하였다. 여기까지 읽게 되면 감가상각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나왔죠. 첫 번째, 취득 원가 나왔죠. 취득 원가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내용 연수는 5년. 그 다음에 잔존 가치는 100만 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취득 원가, 잔존 가치, 내용 연수 이 세 가지가 감가상각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2015년 1월 1일에 주식회사 안영은 동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잔존 내용 연수를 4년으로 새롭게 추정하였다. 결국은 감가상각 방법을 연수학회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거죠. 정액법 변경했고 그 다음에 잔존 내용 연수는 5년이었는데 4년으로 변경됐죠. 4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잔존 가치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1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 연수의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인정된다. 이때 회계 변경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안영이 2015년에 인식해야 할 감가상각비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2015년에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013년에는 총 취득 원가가 1,000만 원이겠죠. 취득 원가 내지는 장부 가액이 되겠죠.
12와 31을 됐어요. 12와 31에 감가상각비를 구해야 되겠죠.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가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천만 원에서 잔존 가치는 100만 원이죠. 그래서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차감해 주게 되면 900만 원 나오게 되겠죠. 이 900만 원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는 거죠.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900만 원이 감가상각할 수 있는 금액. 여기서 이제 감가상각 해주기 위해서는 분모에는 어떠한 것이 되는 거죠? 네, 내용연수의 합이 되겠죠. 5년이 되는 거죠. 5년이 되니까 5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15가 나오게 되겠죠. 15. 그 다음에 이제 잔존 내용연수를 기록해 주게 되는 거죠. 분자는 잔존 내용연수가 5년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편의상 잔존 내용연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의상 거꾸로 이렇게 기록한 거고 1 플러스 2 플러스 이게 숫자 순서에 나가도 되겠죠. 이렇게 구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나오게 되겠죠.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나오죠? 네, 300만 원 나오게 되죠. 그래서 300만 원 차감. 두 번째 연도에는 이렇게 되겠죠. 4로 변경이 됐죠. 이렇게 구하게 되면 두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240만 원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460만 원. 이것이 이제 남은 금액이 되죠. 이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 동안 감가상각해 주면 되겠죠. 정액법으로 변경됐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4년이 된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감가상각비는 남아있는 금액 460만 원 되는 거죠. 460만 원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잔존 가치, 잔존 가치는 100만 원이 있는 거죠. 100만 원에서 내용연수는 4년이 되는 거죠.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2015년도에 감가상각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얼마가 나오죠? 네, 90만 원 나오게 되죠. 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지인법은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 동안에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구법 같은 경우에는 2월 이익여금 생기고 2월 이익여금은 회계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있죠. 문제 5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제 원유 수정에 대해서 볼게요. 원유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오류들, 회계 기준을 적용한 non-갭에서 갭으로 변경하는 것, 이것이 오류 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류 수정은 첫 번째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오류에는 어떤 것이 있었죠? 네, 재무 상태표 오류,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오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여기에는 첫 번째는 자동 조정 오류, 두 번째 비자동 조정 오류,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첫 번째, 자동 조정 오류에는 첫 번째가 재고 자산 오류가 있겠죠. 재고 자산 오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시급 비용에 대한 오류. 그다음에 선수 수익에 대한 오류. 그다음에 선급 비용에 대한 오류. 그다음에 미수 수익에 대한 오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오류들은 자동 조정 오류가 되는 것이고, 비자동 조정 오류에는 건물이 있겠죠. 건물에 대한 오류.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오류가 되겠죠. 감가상각비 오류, 그 다음에 사채 오류, 이라는 것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5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식회사 한국은 2019년 중 발생한 급여 2만 원을 2020년 1월 30일에 급여 6만 원에 포함시켰다. 근데 회사는 급여 6만 원을 지급 시점에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그럼 이제 전년도에 발생한 급여는 2만 원이죠. 2만 원인데 2만 원 있었는데 2020년도에 6만 원 다 기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급여 2만 원에 대해서 없애줘야 되겠죠. 없애줘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회계 처리. 작년도 2019년도에 2만 원, 그 다음에 올해 6만 원 되는데 잘못된 것이 이제 4만 원이죠. 올해 인식할 급여가 4만 원 되겠죠. 4만 원 되니까 2만 원을 제거해야 되겠죠. 제거해 주기 위해서는 급여 2만 원을 제거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변에 급여 2만 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대변 쪽에는 대부분 이제 오류 수정 같은 경우에는 소급법을 적용해 주게 되겠죠. 소급법을 적용해 주니까 누적 효과가 발생하겠죠. 2만 원이 발생하게 돼요. 소급법 적용해 주게 되면 2월 이익여금이라는 계정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2월 이익여금 2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주식회사 한국은 타사가 보관을 의뢰한 재고 자산을 회사의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한국의 2019년 말에 재고 자산은 3만 원을 가대 계상했다. 그러니까 3만 원 더 기록한 거죠. 그 다음에 2020년 말에 재고 자산은 2만 원을 가대 계상했다. 그러니까 2만 원을 가대 계상했어요. 그러면 2020년 기준 해야 되겠죠. 2020년도에 재고 자산을 2만 원 더 적었으니까 그것만큼 없애줘야 되겠죠. 없애줘야 되니까 문제 2번은 재고 자산 줘야 되니까 대변에 재고 자산을 기록해 줘야 되겠죠. 재고 자산이 2만 원.
그다음에 이제 2019년 봐야 되겠죠? 2019년에 재고 자산을 3만 원 과대계상이 된 거죠. 과대계상이 됐으니까 이것은 2월 이익여금이 증가가 되겠죠. 증가가 돼서 이것을 차감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는 2월 이익여금이 3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차가 안 맞죠? 만 원. 만 원을 대변에 기록해 주게 되겠죠. 그 이 만 원은 뭐가 되죠? 네, 매출 원가가 되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면 돼요. 정리가 되셨어요?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한 학기 동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진행해 오다 보니까 저도 약간 답답한 면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답답한 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기말고사까지 잘 정리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